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보는 9일 연속 상한가 터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께서 왜 그렇게 테마주를 얘기하냐 하는데, 테마주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는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략적으로 그 공시지가를 3조 정도 파악을 하면 한 5천억 정도도 갈 수는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왔고요. 자, 이제 다른 놈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환장 단계에 접어들면 신세계까지 건드릴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거 먼저 건드리면서 신세계도 조금 오르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어도 한번은 맛은 보자. 그래, 위험한 장사가 남는 장사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9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말입니다. 이제 하루에 오르는 양이 옛날 주가보다 훨씬 더 큰데 말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시장 정리 잠깐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41.37포인트 1.04% 상승하면서 4천을 회복한 4036.3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른 종목은 656종목, 내린 종목은 228종목, 보합은 44개로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59포인트 0.39%가 상승을 하면서 932.0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른 종목은 많았습니다. 1025개, 그리고 내린 종목 594종목이 되었습니다. 그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 개인은 9천억 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은 소폭 1600억 매수, 기관은 75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 1100억 매수, 외국인 178억 매도, 기관 144억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그 천일고속이 또다시 상한가, 9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9만 9천원, 하루에 9만원이 올랐습니다. 자, 3만 얼마 하던 주식이 하루에 이제 9만원씩 올라요. 5,700억 시가총액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자, 여기서 피크는 언제 나올까요? 거래량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누르면 그게 피크다. 피크, 하루 이틀 3일 안에 피크다. 거래량이 최고 많이 터지면. 근데 보통은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날이 피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어디까지 터질지 모르는데, 자, 그럼 어떻게 상상할 거냐? 142만 주인데 대주주 갖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유통주식수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무려 30만 주를 넘겼습니다. 예, 140만 주인데 거래량 어디 갔냐? 네, 거래량이 오늘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0만 주 잘못 봤네요. 30만 원이 넘었고 거래량은 한 11만 2천 주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아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 폭탄을 여러 바퀴 돌아가면, 야, 이제 난 죽어도 좋아 막 이러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래량이 한번 피크를 치겠죠. 자, 그러면 그때가 끝입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한번 거래량 터졌는데 다시 말아 올라졌어요. 자, 논리는 그거지. 이게 개발하면 도대체 돈이 얼마야? 이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권해드린 거 아닌 거 아시죠? 권해드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늘 되게 재미난 날인데, 대성산업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주유소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좀 커. 1000평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얘기지. 오늘 엄청 재미났는데, 자, 그 옆에 그 본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한신공영. 자, 한신공영도 상한가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저 반포에서 시작해가지고 개포까지 갔어 지금. 자, 그럼 어디까지 갈 건가 이게? 자, 방배동까지 갈 건가? 하여튼 이렇습니다. 근데 많이 갔어요. 오늘 많이 갔습니다. 세계상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시가총액 얼마 안 되죠. 자, 주유소 판매업을 영위합니다. 자, 앞서 대성산업은 이 주유소 하죠. 주유소 하는데 얘가 상한가니까는 세계상사도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예, 주유소 판매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한극장 빌딩 임대를 해요. 부동산이 많아요. 부동산이 많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세이브존 INC 여기도 부동산 많죠. 오늘 그래서 진짜 웃긴 게, 물론 삼성물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유통업이 상승 1위 업종, 그것도 되게 높은 퍼센테이지로 상승 1위 업종을 도달했습니다. 자, 경방, 신세계 다 부동산 부자들이야. 자, 부동산 부자들이 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에다 더해서 일성건설, 현대건설, 금호건설, 동부건설, 건설주들도 오늘 상당히 그 업종의 상위 업종으로 포진돼 있어요. 자, 일파만파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그 우리 궁금증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3조면 5천억이면 적정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기업이라는 거는 자산을 현금으로 만드는 기계지 자산으로 평가받는 곳은 엄밀하게는 아닙니다. 예, 엄밀하게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이제 기업을 볼 때 이익도 내는데 PBR이 너무 낮아 이러면 그건 좀 잘못된 거야. 야, 장부 가치가 얼마인데 청산해도 얼마 받는데 뭐 이렇게 되는데 누가 기업을 청산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의 핵심 요체는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그 현금을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자산 가치가 그 값어치가 있는 건 청산할 때만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이거 팔고 천일고속 청산해 보세요. 주주들은 좋겠네. 그죠? 물론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대성산업도 청산하면 좋겠네. 그죠? 세이버존은 청산하길 바라는 주주들이 많겠지. 네, 뭐 경방, 세기상사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신호경도 청산하길 바라는 주주들이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는 어디 가나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청산 가치로 회사를 따지는 건 좀 웃긴데 지금 청산 가치가 주가 된 그런 시장입니다. 어디까지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가게 될지 재미난데요. 결국 이런 주식들에서 장렬한 정사자가 속출하게 될 것이고요. 인간의 욕심이란 것이 결국 이렇게 작동을 하더라. 그거를 배우자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제가 뭐 얘기 드리는 거 아니고 봐라 어떻게 되는지 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본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일 눈에 띄는 관련 주식들은 기업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1등을 기록했습니다. 8% 올랐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자, 홍라이 라움 미술관 명예광장이 상속으로 받았던 삼성물산 보유 지분 전량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에게 전량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동되면서 삼성물산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홍라이 관장은 삼성물산 주식 180만 8,577주 지분율 1.06%를 들고 있었는데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전량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28일 종가 기준 4,070억 규모고요. 증여일은 내년도 1월 2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로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 등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기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 또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신고가 근처까지 다시 올랐고요.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심텍 등이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자, 기판 주식들이 왜 이렇게 강세인가 봤더니 그도 그럴 상황이네요. 오늘 낸드 플래시 관련한 강력한 쇼티지 발생 뉴스가 바바리안 리서치를 통해서 접수되었습니다. 트랜센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낸드 제작 판매 회사죠. 1988년 대만 타이페이에서 설립된 플래시 메모리 전문 기업이고요. 메모리 모듈, SD 카드, USB 드라이브, SSD, 외장 HDD 등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현재 여기서 고객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자, 이걸 편지를 보시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 분들은 되게 마음 편하실 것 같으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고객사한테 쓴 유통사의 편지이기 때문에 의미 있습니다. 현재 SSD 공급 상황에 관한 중요한 업데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당사는 주요 낸드 플래시 공급업체인 샌디스크와 삼성으로부터 향후 납품이 다시 연기되었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당사의 4분기 칩 할당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10월 이후 새로운 칩 선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DRAM, DDR4-5와 낸드 플래시, SSD, SD, 마이크로 SD용 낸드 플래시가 모두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확장 계획에 따른 대형 데이터 센터와 하이퍼스케일러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4분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모든 주요 칩 제조사들은 해당 고객들에게 공급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과 매우 제한적인 가용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주에만 비용이 50에서 100% 상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격 상승 추세는 매우 빠른 속도와 비정상적인 비율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적어도 향후 3에서 5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사는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배송 일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업체 및 경영진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안 보여주시는 고객님의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뉴스예요. 이야, 상황 어떤지 뭐 긴 말 필요 없죠? 네, 고객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네,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 회사가 싹쓸이하고 있는 입도 선매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정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마주들이 아주 오늘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시장의 어떤 본질적 흐름보다는 테마의 흐름이 오늘 훨씬 더 강세였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로봇 관련주도 오늘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트솔루션, 이노텍, 스맥, 로보스타, 휴림로봇 뭐 등등등등이 로봇 관련주들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나죠? 로봇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강세인데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약세인 게 지금 한국의 모습이네요. 아주 재미난 흐름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작은 시장에서 작은 주식을 가지고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수익률 게임이 상당히 돌아가고 있다. 예, 한국의 어떤 투기적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시장질을 좋게 하려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면면이 흘러가 나가는 것, 기업들이 일을 잘했을 때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을 좋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받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잘 안 해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배당이 없으니까 시세 차익으로 노려야 되고 시세 차익으로 노려야 더 많은 차익을 노리려고 그러니까 테마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질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한국 시장이 오늘 4,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제 눈에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이는 날이었다. 시장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별로다. 시장이 질이 너무 좀 후지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든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금반지주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오후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